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이룰 때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쇄가 폭격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4.29 폭동 34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인사회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 속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침이 시행됩니다. 망명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들을 입국 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를 우려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2년의 형량이 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이룰 때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교훈이 됐다며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핵 협상에 합의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봉쇄가 폭격보다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유업계 임원들을 만나서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몇 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군사 행동을 재개하기보단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o at this moment, there will never be a deal unless they agree that there will be no nuclear weapons.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폭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이란의 핵무기 야망은 계속됐고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데 이란도 이 전략을 쓰고 있어 대대적인 공격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무기가 있다면 이란은 분명히 사용할 거라며 북한이 교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verybody thought North Korea shouldn't have a weapon.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ey gathered so many ballistic missiles that their ballistic missile shield allowed them to blackmail the region and the world.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전에 투입한 비용은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군수품 지출이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젯밤 10시 달라스의 한 모텔 인근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달라스 포트워스 애비뉴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를 향해 다른 차량이 접근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이 즉각 맞대응 사격에 나섰으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여성은 부상당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 2명도 총격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쓰러진 용의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한인사회의 가장 큰 상처로 남은 4.29 폭동 34주년입니다.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마무리된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희망의 힘으로 도시를 더욱 활기차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29 LA 폭동 34주년을 맞은 한인사회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 속에 하루를 마쳤습니다. 민족학교와 한인 기독교 비영리 단체 페이스는 폭동 당시 배경과 한인사회의 아픔, 현재 영향 등 한인 학생들에게 4.29를 알리는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는 한인 커뮤니티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성장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그때의 아픔과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자양분 삼아서 더 큰 성장과 또 다른 커뮤니티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LA 폭동이 남긴 역사 속 아픔의 순간을 기억하며
이를 교훈 삼아 주민들이 함께 일어서 회복과 희망의 힘을 보여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사회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강하고 공정한 LA를 한인 등 모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답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새로운 지침이 시행됩니다. 망명 신청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전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가디언이 어제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 시 2가지 질문을 추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본국이나 마지막 거주지에서 학대나 위해를 겪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을 느끼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비자는 즉시 거부됩니다. 적용 대상은 관광 및 유학 비자뿐만 아니라 H-1B 전문직 비자, 계절 노동 비자, 기업 주재원 비자 등 사실상 모든 임시 체류 비자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1980년 난민법을 통해 망명 신청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51년 난민협약 역시 입국 방식과 관계없이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종교 소수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언론인 등이 비자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증 위험입니다. 실제로 귀국이 두렵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 두렵지 않다고 답할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허위 진술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 영구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심사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며 모든 신청자를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LA 카운티의 관광 직접 지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며 지난 10년간 이어온 연평균 약 3% 성장 흐름이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광청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정치적 등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LA 카운티 국제선 입국자는 30% 이상 급감했고 캐나다와 중동 지역 관광객은 각각 18%, 30% 줄었습니다. 특히 LA는 관광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더 컸습니다. 다만 북중미 월드컵과 2028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회복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AFC 손흥민 영입 당시 한국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LA 관광청은 KBS 아메리카 취재 결과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며 취재를 거부해 LAFC 기자회견에서 한국 등 각국의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발언과는 달리 구체적인 준비 없이 담당자가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해 실무자가 한 명인지도 의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LA 관광청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가운데 이런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상승해 관광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를 걱정해서입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75%로 유지됐습니다. 올해 들어 3번 연속 동결입니다. 역시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유였습니다. The economic outlook remains highly uncertain, and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has added to this uncertainty. In the near term, higher energy prices will push up overall inflation.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지만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4명이 반대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마이런 이사는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다른 위원 3명은 금리 동결을 지지하지만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결정문에 담기는 걸 반대했습니다. 보다 강경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건데 금리 선물 시장은 이미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내년엔 인하보다 인상 전망이 더 많습니다. 국제유가도 공급 혼란 장기화 전망 속에 브렌트유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물가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다음 달 8년 만에 의장직을 내려놓는 파월 의장은 법무부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사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ve said that I will not leave the board until this investigation is well and truly over with transparency and finality, and I stand by that.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인준안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상원 전체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미 전역에서 고물가 여파로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육아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부동산 분석업체 랜딩트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연소득의 21.9%를 육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거비, 식비, 보육비 등 필수 생활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 DC가 1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21.4%로 전국 평균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5세 이하 유아의 양육 비용은 하와이가 연간 43,342달러로 가장 높았고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데이케어 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습니다. 2023년 이후 데이케어 비용은 약 46.9% 급등했고 주거비 역시 50%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비용 증가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출생부터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전국 평균 약 3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소득 가구조차 경제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산층 기준은 퓨 리서치 센터의 정의를 바탕으로 각 주의 중위소득 대비 3분의 2에서 2배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도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경우 하위 중산층으로 분류되며 전국 12개 주에서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어도 하위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거비, 식료품비, 보육비 등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크게 약화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로 인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 및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시가 지난해 총격 사건으로 숨진 보수 진영의 유명 팟캐스터이자 활동가 찰리 커크의 이름을 딴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명명된 찰리 커크 웨이는 웨스트민스터 블러바드와 올 아메리칸 웨이가 만나는 교차로 인근에 설치됐습니다. 찰리 커크는 지난해 9월 10일 유타주 오럼에 위치한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강연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오늘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고 피해자 비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데님데이 집회가 LA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비영리단체 연대 집회로 주최된 오늘 행사에는 피해자 증언과 지역사회 지원 정보가 마련됐고 성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관련 교육과 홍보도 이어졌습니다. 데님데이는 매년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캠페인으로 청바지를 입는 행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항의하고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캠페인은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피해자의 타이트한 청바지가 동의의 증거라는 이유로 성폭행 유죄 판결이 뒤집힌 사건에 항의해 시작됐습니다.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의 항공 안전 정책을 이끄는 의장 항공사로 선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스카이팀의 안전, 보안, 품질 자문 그룹 SSQ의 의장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년간 스카이팀 회원사들에 적용될 안전정책을 자문하고 특히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 기준 보강과 비상 대응 계획 표준화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박서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로부터 3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대부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 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린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어떻게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제21대 재미 네바다 체육회가 주최한 첫 한인 테니스 대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김병우 신임 회장의 취임 이후 열린 이번 대회에는 라스베이거스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등에서 방문한 1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한인 상권과 단체들이 힘을 모아 10여 년 만에 열린 첫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바다 체육회는 내년 대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올 하반기 볼링과 골프 대회 등과 청소년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한인 사회의 화합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최근 4일 동안 3일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가장 잘 버티며 보합권의 미미한 약세로 마감했던 다우존스는 오늘 완전히 반전된 모습과 함께 6개월 만에 5일 연속 하락하며 2주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이번 주를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는 10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주 전 기록했던 9개월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내구재 주문은 헤드라인과 근원에 더해 핵심 자본재 주문까지 모두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실물 수요와 기업 투자의 견조함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극된 매도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후 연준의 세 번째 금리 동결이 발표되고 파월 의장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낙폭을 줄이기 시작한 장은 결국 혼조세로 반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4종목의 실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에서 매도세 압박은 막판에 크게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